많은 지문은 좀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지문인데 막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많았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페이지 핍니다. 예? 다 불러드려요? 다 못 풀었다고요? 2, 4, 2, 5, 5, 3이에요. 자, 가로쳐야 되겠죠. 조세는 그러니까 정의. 일반적으로 정부가 조세 주체에게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까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중요해요. 이런 단어들이. 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까지 가로 닫아주세요. 조세 주체에 밑줄 쳐야 되겠죠. 조세 주체. 납부하고 부담하는 개별 경제 주체, 조세를 납부하는 개별 경제 주체를 납세자라고 하고 조세를 실제 부담하는 개별 경제 주체를 담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납세자랑 담세자가 다르네요. 이걸 좀 알아보기 편하게 하려면 여러분 사실 조세를부터 납세자라 하고까지 가로치고 납세자가 밑줄 치고요. 조세를부터 담세자라고 한다까지 가로 닥치고 여러분 담세자의 밑줄을 치면 찾아보기 편해요. 담세자가 뭔지 납세자가 뭔지. 우리는 여러분 조세 내는 사람이 납부자지 담수자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같지 않을 때가 있대요. 납세자와 담세자는 서로 일치할 때도 있으나 밑줄 쳐야 돼요.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선생님이 물결 표시로 밑줄을 했어요. 예를 들어는 예시니까 가로쳐야 되겠죠. 그쵸? 예를 들어 어떨 때 주민세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거에 거주한다 라는 사실만으로도 납세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여기에 거주해! 라는 것을 통해서만으로도 납세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물건이나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해됐죠?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자와 담세가 일치하지만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랬으니까 이게 대조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 이 정도는 다 할 수가 있잖아. 선생님 안 가르쳐도. 주세의 경우 납세자인 제조업자가 제조사의 가격에 주세를 포함시켜서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 소비자가 담세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여기까지 가로 닫고요. 이때 밑줄 사람이나 법인, 거주, 사실, 주류처럼 조세를 매기는 대상이 되는 물건, 소득, 행위 및 기타 사실을 조세 객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밑줄을 치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 22번에 1번에 조세는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것 때문에 밑줄을 치라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22번에 1번은 동그라미 칠 수가 있겠죠. 3번도 동그라미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제적으로 징수한다에 강제 밑줄 쳤잖아요. 그쵸? 그래서 22번에 3번도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의사 안 물어봐. 너 낼래 안 낼래 하지 않는다고요. 또한 조세가 개별적 대값을 지하지 않고 징수된다는 것은 정부가 세금에 대한 밑줄, 세금에 대한 보상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은 부담한 조세에 대해 밑줄, 간접적인 일반 보상을 받습니다. 간접적인 일반 보상을 밑줄을 쳤죠? 그쵸? 밑줄 쳤으면 화살표가 와야 되는데 가로칠게요. 국방, 치안, 교육, 사회 인프라 구축 등까지 예시고요. 간접적인 일반 보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밑줄 이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조세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러니 22번에 5번 국민에게 조사를 부과할 1차적 목적 세수, 비용을 걷는 거 됐습니까 여러분? 5번까지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죠. 이러한 세수 목적 외에도 주체의 특정 활동 밑줄 주체의 특정 활동 유도 규제 그래서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각종 구조의 변화, 도모 밑줄 쳐야 되겠죠. 각종 구조 변화, 도모만 밑줄 쳐주고요. 조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책 목적,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특정 활동
활동을 유도하거나 규제하고 각종 구조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행정 목적을 가진 조세. 됐습니까, 여러분? 행정 목적을 가진 조세. 가로차기 예시니까 부동산 투기 억제하는 종합부동산세나 사치성 소비 활동을 억제해서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 등을 꼽을 수 있다까지가 예시 가로 닫아.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 배경 지식으로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건 내가 밑줄을 치고 내가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니까 제발 대충 듣지 마시고요. 정부는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거 여러분 정책 목적 바로 앞에 나온 거 행정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의 의미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이는 행정규제의 기본법의 근거. 선생님은 정책 목적의 밑줄 쳤고요. 행정규제 기본법의 근거에 밑줄 쳤고요. 국가나 기방자치단체들의 행정주체가 행정규제의 권한을 가집니다. 여기 또 밑줄 쳤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 등 행정주체가 행정규제의 권한을 가진다. 행정규제는 여기서부터 가로쳤고요. 행정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누니까 분류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 규제가 첫 번째로 1 했어요. 1. 경제적 규제는 바람직한 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 규관을 가지는 것이고 사회적 규제는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앞에 한 번도 안 보시는 분들 있어요. 환경규제, 소비자 보호규제처럼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규제를 말한다까지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러한 행정규제의 유형에는 허가, 인가, 신고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이행하려고 하는 방식. 또 이거 쳐요. 세금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징금이나 부가감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좀 두 개로 나눴으니까 이거 해야죠. 조세와 행정규제 중에 어느 것이 정책 목적을 실현하는 데 더 효율적일까? 조세가 부과되면 조세 객체의 가격이 변하고 이 변화된 가격에 개인과 기업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조세의 부과의 기대 효과가 나타나는데 또한 조세는 사전 통지나 청문회 조세는 사전 통지나 청문회 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 부과될 수 있지만 과세 요건은 법정주의에 따라 과세 대상 세율 등과 같은 과세 요건과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며 됐습니까 여러분? 밑줄 과세 요건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 요건 명확주의에 따라 밑줄 법률에는 불확실한 개념이나 조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근데 이와 달리 그랬죠? 또 뭘 쳐야 돼? 짝대기 쳐! 행정규제 밑줄 쳐! 특정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규제를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밑줄 사전통지가 필수적 경우에 따라 청문회나 공청회 할 수 있고 밑줄 의견 제출 기회를 통해 제출된 피규제자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까지 밑줄 쳐주세요. 따라서 행정규제는 피규제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정되어 운용되기 때문에 밑줄 조세에 비해 탄력적이에요. 그런데 조세는 조세 주체를 선별하고 조세를 산출 및 징수하는 과정에서 행정규제는 피규제자를 선정하고 행정규제를 선정해서 행정비용 발생 밑줄 이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차가 복잡해지면 비용이 많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22번에 2번 동그라미 칠 수 있습니다. 22번에 왜 4번 틀렸어요? 여러분 간접적인 보상 받는다 했죠? 아까 밑줄 쳤잖아요. 그쵸? 22번에 4번이 틀렸고요. 23번에 조세는 행정규제와 달리 통지할 필요 없다. 선생님 방금 전에 읽었죠?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이와 달리 행정규제는 특정 행동을 이거 사전 통지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조세는 사전 공지가 필요 없다. 23번의 정답은 2번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세와 행정규제의 효율성 판단 영향을 미치므로 제도 자체만 두고 어느 둘이 더 행정 목적의 실현에 더 효율적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워. 이로 인해 밑줄 목적 실현의 효과를 수치화한 후에 비용을 차감해서 비교 우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조세나 행정규제의 가운데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에 밑줄 쳐주세요. 설명하는 글이니까 21번의 정답은 당연히 정보를 받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겠고요. 24번, 21번 같은 문제는 무시해도 돼요. 안 나와. 24번 기억의 입장에서 니은에 대해 비판할 거야. 기억의 입장이 여러분 과세 여건의 명확주의 입장에서 조정이 돼서 운영된대요. 탄력적이래. 그럼 어떻게 비판을 하겠냐 이 말이야. 어떻게 비판해? 아까 여러분 과세 요건 면학주의에 따라서 불확실한 개념이나 조항을 할 수 없는데 니은은 계속해서 상태 파악하고 조정하고 운용돼요.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가를 딱딱딱딱 할 수가 없다. 너무 불확실하지 않냐? 라고 비판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정답 나오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시면요. 보기는 위크를 읽은 경제동아리 학생들의 진행한 회의인데 동아리 부원들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와 행정규제의 개념과 특징을 바탕으로 조세와 행정규제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각자 조세 여러분 이거 뭐예요? 세부 내용 파악하기예요? 이거 세부 내용 파악하기예요? 내용에 맞지 않는 것 찾으라는 거예요. 다 맞는데 부호 노가 왜 틀렸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세 성실 납부자에 대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 등의 조세 주체에게 조세 납부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줘. 여러분 기업이 조세가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밑줄 치지 않았어요? 조세는 직접적으로 세금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조세는 안 해.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좋습니다. 26번. 우리나라는 환경보조금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여러분 이거 뭐예요? 직접세죠. 세금이죠. 세금. 그쵸? 조세죠. 조세. 교통유발 부담금.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 이것도 여러분 조세인데요. 교통정비 지역 안에서 상주인 10만 명 도시 안에 있는 면적 이거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요. 자동차 운행 제한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행정규제겠죠? 행정규제 그치?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환경부전 정책 목적을 시해 조세와 행정규제 동시에 추진한다. 맞네요 여러분. 1번 적절하죠? 2번 자동차세는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 징수되는 거 일치하죠? 그쵸? 하는 사람. 시설물 기준으로 교통 유발 부담금에 부과하는 것은 조세 주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 아니죠 여러분. 행정비용을 줄이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냥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의 면적,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거 시설물 같은 거 전부 다 알려고 하면 행정관리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맞아 아니야? 제대로만 쉽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쉽게 하려면 어떻게 여러분 건물 있는 애들 다 내. 그치? 아니면 뭐냐 자동차 있는 애들한테만 걷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근데 얘는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틀린 것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안 걸릴 건데 뒤에 문학이 쉽지 않아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을 가야 한다는 쉬운데 여기는 안 쉽거든요 여러분. 선생님이 언제까지 질문을 받을 거냐 토요일까지 질문을 받을게요.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화법과 장문도 풀어보시고 거기에서도 선생님이 답지를 드릴 테니까 그걸로도 채점을 해서 선생님한테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부 다 풀어보고 점수를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는 걸로 이 다음 부분까지 해서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